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었죠. 휴일 동안 미국 나스닥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국 나스닥 종가가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새벽 끝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는 0.03% 하락 마감했지만요. 장중 한때 뭐 1.7%가량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양봉을 그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게 양봉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우존스 역시 아랫꼬리가 달리는 짧은 양봉을 만들었죠. 0.48% 하락 마감했죠. 다행히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그건 그나마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 그다지 큰 폭의 뭐 하락이나 상승이 없었고요. 니케이가 0.19%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은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도 오늘 뭐 그다지 크게 뭐 상승이나 하락을 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34%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21선 이렇게 맞물려 있죠. 여기가 지금 변곡점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전고점 부분을 뚫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해서 전저점을 무너뜨릴지 굉장히 지금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내일 당장 뭐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전저점을 무너뜨릴지, 그 부분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그나마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1.24% 상승이 나왔죠. 5월 21일 날 있는 한미정상회담, 거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름 주가가 이렇게 선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연일 말씀드리죠. 전 고점 부분 이 12만 5천원 이런 부분을 떻게 뚫고 내일 올라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연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 12만원에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연휴 동안에 미국장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지만요, 그다지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경 쓰기 싫어서 시초가에 SK하이닉스를 뭐 다 매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와 백신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번 주말쯤이면 발표가 되겠죠.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반도체주들은 또 재료 소멸로 매물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종가 오브나잇을 러셀을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이런 무거운 주식들은 이렇게 21선이 가까워 오면 매물 벽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괜찮을 걸 생각을 하고 러셀을 종가 오버나잇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왜 러셀을 오버나잇을 했냐면요, 러셀이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가 참 많이 달리는 주식입니다. 장중에 얘네들이 한번 쳐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도체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7%. 저는 이렇게 시간의 가격이 7%나 얘가 상승할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러셀을 지금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내일 러셀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선이 이런 6천원 부분이겠죠. 6천원 부분을 어떻게 뚫어줄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은 전고점 부분 6,500원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뚫어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오버나이트 한 물량을 매도를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주입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제법 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포스코가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대제철도 5%, 동국제강도 거의 한 5%.
얘네들이 거의 뭐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철강주들이 하락한 까닭은 지난 주말에 대체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제법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철강주를 보실 때 미국의 뉴코라는 주식 참조를 하면 다음날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뉴코웨가 지난 거래일이었죠. 장중한 때 5%까지 하락을 했다가 1.8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하락, 미국의 철강주 대표 철강주죠. 이 뉴코의 하락,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구리 관련주죠. 프리포토 맥모란 얘는 거의 한 6.6% 하락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곡물 관련주죠. 번지 얘는 지금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미국의 원자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주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침 시초가가 마이너스 3.11%로 시작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 문배 철강을 오버나잇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은 시초가가 그래도 보합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초가에 모두 얘를 매도해 버렸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얘네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타 저점은 어디가 나오냐면요, 전 저점 부분이죠. 이런 35만원대 부분, 이런 부분이 언제는 단타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저점 부분이었죠. 이런 5만 천원 부분,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온다면 얘네들을 종가 오버나잇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었죠. 이런 부분에 오면 계속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립니다.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는 까닭은 5월 21일 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의 CMO 계약 체결이라는 그런 뉴스를 띄우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오면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 이현제약을 오버나잇 했죠. 오늘 얘가 시초가가 2.88%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얘를 시초가의 반을 매도했고요. 나머지 반을 한 4%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저는 이걸 다시 오늘도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걸 종가 오버나잇을 했냐면요, 서린바이오나 뭐 일신바이오 이런 애들보다 이현제약 얘가 추세도 살아있고, 장중에 계속 관찰해 보시면 얘가 저점 부분에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얘가 시간의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종가 오버나잇을 한 러셀과 이현제약이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쨌든 뭐 기분은 좋은데요. 내일 얘도 뭐 적정 가격에 매도를 해야겠죠. 내일도 만약에 얘가 뭐 추세가 죽지 않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면 또 종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뻔히 알고 있는 이런 호재라고 할지라도 호재 뉴스가 뜨면 한 번은 그 다음날 반응을 해 주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삼성바이오나 삼성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오버나잇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 역시 오늘 제법 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뭐 거의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자,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버렸죠. 얘도 철강주 포스코나 마찬가지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부분이었죠. 14만원 부분, 이런 부분에 오면 한번 저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노려본다라는 거는, 저는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에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단기폭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이걸 막무가내 이 가격에 무조건 오면 산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데 이런 섹터별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뭐 2% 3% 빠지는데 이걸 뭐 14만원까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매수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코스피가 전체적인 지수가 뭐 0.5% 내외로 상승 하락 그렇게 움직일 때 얘네가 14만원 정도 올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종가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오늘 상장된 샘 CNS입니다. 요즘 상장된 종목들이죠. 뭐 HPO나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오늘 샘 CNS 이런 애들 보시면 공모가보다 그다지 높은 가격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공모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상장된 CNC 인터내셔널 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7,500원이었죠. 얘가 시초가가 47,250원이었습니다. 오늘 상장된 샘 CNS 얘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초가는 CNC 인터내셔널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공모가가 얘가 6,500원인데 얘가 아침 시초가가 6,400원.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100원 아래에 시작을 했죠. 근데 시초가는 굉장히 비슷한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 13% 정도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샘 CN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시초가는 얘네 둘이가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얘네 둘이의 차이점은 물론 뭐 업종이 다르다는 차이는 있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화장품 관련주고요. 샘 CNS 얘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런 차이도 있지만 단순히 그래프만 보시고 아침에 판단을 하시면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작을 하고 첫 3분봉이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옵니다. 3분봉상 이렇게 워낙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긴 음봉을 먹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시초가를 회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보고 계시다가 이걸 공모가 아래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샘 C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첫 3분봉이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음봉이 3분봉상 이 시초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3분봉이 이렇게 양봉, 그 다음에는 얘가 양봉이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단타들이 이 지점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샘 CNS를 정확하게 네 번째 3분봉에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 이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 매도를 할 때 이렇게 공모가 부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3분봉을 이렇게 아침에 한 4개, 5개 봐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조금 기다려주는 전략,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얘네들의 업종이나 아니면 유통 가능 물량,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요. 단순히 그래프만 보고 판단해 보실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아시면 공모주를 내가 배정을 받더라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